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비닐하우스를 한 동을 지었다고 여러 번 올렸고요. 여기다 이제 PC를 한 대 갖다 놨는데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니터가 나갔어요. 모니터가 나갔는데 지금 보신 모니터, 밑에 있던 모니터요. 이게 어제까지 쓰던 아주 멀쩡한 모니터입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한 모니터가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자격증이 약 10개나 되고요. 관련 책을 수십 권을 썼고 PC를 무려 수천 대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자, 이 모니터가 지금까지 쓰던 모니터예요. 멀쩡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은 목적은 이거는 이제 공기청정기고요. 이게 벌을 갖다 놓으려고 지금 전기난로도 2개나 피웠는데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모니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또 제가 여기 잠깐이라도 왔다가 오려면은 이게 PC가 한 대 있어야 되니까 PC를 한 대 갖다 놨어요. 제가 이거를 HP PC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 영상을 보니까 LG 거네요. LG. 저는 이제 PC를 수천 대를 조립을 했지만 이렇게 저같이 PC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은 이른바 메이커 PC는 아주 쥐약입니다. 최고로 싫어합니다. 실제로 성능도 매우 뒤떨어지고요. 일반 조립 PC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관공서나 은행, 회사 이런 데서는 메이커 PC를 선호를 하죠. 그러나 성능도 떨어지고 여러 면에서 조립 PC보다 훨씬 뒤지는 게 메이커 PC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특히 저같이 매일 주무르는 사람 메이커 PC는 아주 쥐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콤플렉스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메이커 PC는 이게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여기 저 비닐하우스에 PC를 한 대 갖다 놨으니까 여기다 갖다 놨고요. 이번 동영상은 제가 쓴 책을 참 많이 썼으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책 중의 하나인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PC 정비사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기타 책이 수십 권 썼으니까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PC를 저는 수천 대를 조립했다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항상 새로운 문제에 부닥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PC는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학문의 왕도가 없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PC 정비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이걸 하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PC라는 게 근본적으로 CPU 하나에도 수천만 개, 그래픽 카드의 심장인 GPU 하나에도 수천만 개의 집적회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느 누가 만들거나 납땜을 해서 고치거나 이럴 수준의 그 부품이 아니거든요. PC는 제가 수천 대를 조립했다고 그랬죠. 제가 조립을 하나, 삼성에서 조립을 하나, LG에서 조립을 하나, 혹은 HP에서 조립을 하나, 오로지 조립할 뿐이지 PC를 만드는 곳은 없어요. IBM에서 컴퓨터의 원조라고 하잖아요. 컴퓨터를 발명을 했으니까. 그러나 IBM에서도 PC를 조립을 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CPU는 인텔이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크잖아요. 인텔은 벤처기업이지만 말이 벤처기업이지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크다고요. CPU 한 가지로 세계를 제패한 기업, 인텔. 또 대만의 TS 어쩌고 하는 그 반도체 회사도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 삼성도 물론 크고요. 또 그래픽 카드로 좀 엔비디아, 또 캐나다의 또 무슨 그래픽 카드 이런 부품들은 그러니까 그 부품 한 개만 만들려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PC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요 마찬가지고 조립입니다. 조립. 그래서 카드 형태로 만들어진 부품을 메인보드에 꽂아가지고 조립을 하는 게 PC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PC 조립도 많이 했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금방 하고 또 요즘 PC 정비사 요즘뿐만이 아니고 저는 IMF 이전에 PC 사업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펜티엄 2 시절까지 PC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PC 사업에서는 손을 뗐지만
제가 쓰는 PC나 또는 지인들 컴퓨터는 뭐 지속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아주 손을 뗀 건 아니죠. 옛날에도 하드를 카피를 해가지고 PC를 뭐 10대 아니면 아주 큰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한 20대기 한꺼번에 쫙 놓고 조립을 했다고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PC가 그렇게 많이 팔리질 않으니까.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우리나라 컴퓨터 학원이 막 우죽순으로 생기니까 컴퓨터 학원에서 주문했다면 보통 몇십 대, 막 300대씩 주문을 하니까 이건 뭐 PC 만드는 게 그냥 완전히 PC 공장이죠. 그게 사업이지. 요즘 그렇게 PC를 많이 맞추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PC방도 다 그냥 거의 사양 산업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여기는 한 10km 떨어진 곳에 제가 이제 사놓은 땅이 있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은 곳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은 제가 있는 거주하는 곳에서 사업장이죠. 동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SSD를 카피를 해요. 하드 카피를 해가지고 똑같은 SSD를 만들어서 다른 PC에다 꽂으면은 그 PC도 똑같이 부팅이 된다고요. 물론 부팅이 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해줘야 되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여기 있는 PC에서 SSD를 하드 카피를 해서 가지고 가서 여기다 꽂아서 부팅은 됐지만, 지금 여기에서 원래 그 오리지널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하고 이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하고 종류가 틀려요. 다시 말해서 화면 해상도가 안 나와요. 원래 오리지널 PC에서의 해상도하고 여기 PC에서 쓰는 그래픽 카드가 틀리니까 해상도가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래픽 드라이버를 띄워줘야 되는데, 드라이버가 뭐냐, 나사를 잠궜다 풀렀다 하는 게 드라이버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작동하게 하는 것, 그래픽 카드를 뭔가 나사를 돌리듯이 드라이버로 돌렸다 풀었다 하면서 조여야 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조여서 풀어서 조절하는 것, 이게 그래픽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띄웠더니 띄우자마자 컴퓨터가 먹통이 돼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모니터가 고장인데, 모니터가 고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잘 썼으니까 지금까지 여기 아까 밑에 있던 모니터 잘 됐어요. 여러 날 잘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띄우는 순간 먹통이 됐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그 PC에다가 이거를 이런 경우에 복구가 안 돼요.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 10, 요거는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모니터가 CCTV 모니터도 되고 이제 PC 모니터도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PC에다가 윈도우 10 설치 USB 설치 디스크를 집어넣고 USB로 맨 처음 부팅이 되게 셋업을 하는 거예요. 하고 USB로 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10 설치 디스크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만 퍼스트 부트 드라이브, 그거를 USB 스토리지로 지정을 하고 셋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팅을 해야, 그래야 USB로 부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이브를 하고 부팅을 하면은 이제 USB 설치, 윈도우 10 설치 디스크를 넣기 때문에 화면에 이제 부팅이 되고 뭔가 떠요. 아무 키나 눌러라, 프레스 애니 키 어쩌고 저쩌고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거를 여기 안 누르고 그냥 지나가면 이게 눌러주면은 윈도우 10이 설치가 되는 화면이 나와요. 나오면서 이 화면이 나온다고. 여기서 다음을 클릭하면은, 여기서 다음, 지금 녹화가 되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음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컴퓨터 복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윈도우 10, 저는 11은 아직 윈도우 11은 써보지도 않았고 구경도 못 해봤는데요. 윈도우 10만 해도 얼마나 이 운영체제가 좋습니까? 거의 완벽하죠. 윈도우 10이 나오기 전에 모든 장치는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다 잡히고 SSD 복제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부팅이 되고 다 좋은데, 윈도우 10 초기 뭐 버전이나 아니면 윈도우 XP에서는
이게 F8 키나 이걸 연타 눌러가지고 안전 모드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윈도우 10에서는 보안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복구가 무진장어려. 전문가도 힘들어요. 일반인은 복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10 USB 설치 디스크를 집어넣고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설치를 누르고 나면 여기 컴퓨터 복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은 그러면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로 들어가서 시스템 복구 해가지고 그 대신에 복구점이 있어야 돼. 이전에 컴퓨터 사용할 때 복구 시점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이제 이 PC에 그래픽 카드를 드라이버를 띄울 거니까 띄우기 전에 미리 복구점을 만들어 놨죠.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드라이버를 띄우다 잘못되면은 원래 이전 이후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복구를 이렇게 복구 시점을 만들어 놓고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비닐하우스 이제 CCTV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자, 복구가 잘 안 돼서 또 두 번째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구가 되는데 지금은 이 PC에서 하는 건데 지금 밑에 내려오는 PC 내려놓은 모니터 이런 식으로 열어놔 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쓰던 모니터니까 잘 됐고요. 이 그래픽 드라이버를 띄운 순간 먹통이 돼 가지고는 다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구도 안 되고 화면이 뭔가 잠깐 나갔다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뭐가 보여야 복구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니터 말고 밑에 내려놨던 모니터를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해가지고 또 며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 24인치 모니터니까 1920에 1080 해상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화면 비율도 맞고 글씨도 이게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가 띄우지 않고 인텔의 메인보드에 있는 인텔의 기본 드라이브를 띄우니까 1600에 1200 해상도밖에 안 나오고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글씨가 우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1920, 1080 해상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래픽 이제 복원점을 또 만들어 놓고 미리 잘못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복원을 시켜가지고 복원을 해서 부팅까지 된 모니터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래픽 카드를 드라이버를 띄워서 먹통이 된 도로는 이거 다 됐잖아요.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거는 좀 잘 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 이거 잘 되는데 이게 안 됐다고요. 며칠 동안을 고생해요. 며칠 동안을 세상에 이거를 뜯어놓고 저는 이제 PC를 수천 대를 조립했다고 그랬죠. 이거를 뜯었다 맞췄다를 수십 번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저는 사실 PC를 수천 대를 조립했다는 것은 옛날 IMF 이전에 펜티엄 2 시절까지 수천 대를 조립을 했고 지금도 물론 PC를 계속 만지지만 저는 항상 PC도 남보다 늦게 가고 한 2, 3년 늦게 가면은 항상 싼 가격으로 PC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 저는 잘 몰라요. PC 자격증이 그렇게 많아도 새로운 건 잘 모르고 특히 스마트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핫스팟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저 KT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원과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비닐하우스에서 PC를 써야 되는데 인터넷이 여기 유선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무제한 요금제로 바꿨다고요. 그런데 이틀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데이터 요금하고 이런 데서 이제 모바일 핫스팟이나 LTE 라우터를 이용해서 하는 인터넷하고는 테더링 요금제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테더링 요금 때문에 인터넷이 막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스마트폰도 안 돼요. 테더링 아직 데이터가 102기가가 남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KT 상담원이 나오고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그거는 데이터 무제한을 해도 안 됩니다. 이걸 나한테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물론 몰랐어요. 그래 검색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LTE 라우터를 써가지고 이게 데이터 수신할 때까지 인터넷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테더링 요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KT를 내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야. 도둑놈 기업. SK도 도둑놈 기업. LGU 이 통신사들이 도둑놈 기업, 도둑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도 어글리 코리안 소리 듣는 이유가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놈같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스마트폰 무제한으로 하면은 무조건 난 되는 줄 알았죠. 그걸 안 된다는 걸 상담원이 나한테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주냐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포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요금제도 못 받고요. 12월 한 달은 써야 된다고. 지금 안 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려도 이 256kbps 256kbps라는 속도는 인터넷 창 한 번 누르면 10분이 아니라 한 100분 기다려야 창이 뜨는 속도예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한 달을 그렇게 버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KT를 도둑놈이라고 욕을 할 수밖에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PC를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원래 모니터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띄우니까 안 돼서 복구를 시켜가지고 다시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또 쓰다가 또 다시 그래픽 카드를 띄웠더니 또 먹통이 됐어요. 그 뒤로는 모니터가 죽어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화면이 글씨가 잠깐 보였다가 꺼져버리고는 다시는 안 떠요. 그 현상은 모니터 불량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내가 모니터 계속 쓰던 모니터 여기 와서도 여러 날 썼고 지금까지 잘 썼고 해상도만 바꾸게 해서 그래픽 카드만 드라이버만 띄우니까 띄우는 순간 먹통이 됐고, 이 모니터 말고 원래 모니터 여기 밑에 내려놓은 모니터 있을 때요. 그리고 다시 시스템 복구를 해가지고 원상 복구를 해서 며칠 또 쓰다가 다시 그래픽 드라이버를 띄우니까 또 똑같은 증상으로 화면이 딱 먹통이 됐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안 뜨니까 이 PC를 뜯었다 맞췄다를 몇 번을 하고 하다못해 그 메인보드에 이 배터리가 있다고요. 배터리를 빼고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배터리를 끼우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간 이유가 혹시 모르니까 모니터를 또 이게 새로 산 모니터예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참 이게 뭐 돈을 물 쓰듯 하니까 돈인지 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니터 샀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배터리 뺐던 걸 끼우고 다시 해도 여기 밑에 내려오는 모니터는 또 안 돼요. 똑같이 화면이 딱 떴다가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럼 요즘 나오는 모니터는 다 LED 모니터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전에 나온 거 LCD 모니터고, 또 노트북 또 이런 거 이제 뜯어보면은 노트북 같은 거는 일반이나 뜯었다 하면은 그 뜯는 순간 버립니다. 절대로 뜯지 마세요. 노트북은 뜯는 순간 버립니다. 다시 똑같이 조립해도 안 돼요. 그 속에 이 모니터가 여러 장이 이렇게 얇은 그 패널들이 있는데 안 돼요. 제가 노트북 이따가 버렸는데요. 노트북이나 이런 LCD나 LED 모니터나 이거 뜯어보면 밑에 백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가면 모니터가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스위치가 불량이면은 잠깐 떴다가 안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모니터 불량인데 모니터 불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PC를 가지고 지금 여러 날 동안 쓰다가 복구도 했고 다시 쓰다가 또 다시 했더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니 이거는 혹시 몰라서 교체를 해본 거예요. 제가 모니터를 교체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쫙 뜨잖아요. 이러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제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0억 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나한테 일어났어요. 저는 뭐 로또나 뭐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지만 로또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제가 당첨이 된 겁니다. 이 안 될 확률에.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제 PC 정비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PC 정비 이제 제가 컴퓨터 사업을 접은 이유가 IMF 때문에도 접었지만 컴퓨터 사업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컴퓨터 가게나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잘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가게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을 하니까 유지를 하는 거지 컴퓨터 사업만 해서는 죽었다 깨도 밥도 못 먹어요. 이런 기계를 만지거나 컴퓨터도 기계니까 이런 부품은 그러니까 원가에 2배를 안 받으면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2배를 받아봤자 우리 시쳇말로 일본말에 다다까이, 그러니까 원상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PC를 2배, 3배를 받을 수가 있나? 다른 데서 더 싸게 파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 대의 PC를 조립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너는 뭐 막 학원에 막 몇백 대씩 납품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지금 PC를 운영하시는 PC 가게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PC 정비는. 그런데도 제가 쓴 PC 정비사 책이 불티나게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IMF가 어려우니까 PC 정비사라도 하려고 이제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저도 지금 만드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만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책, 이 두 가지 책이 참 잘 팔려요. 이게 시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중 경기가. 이게 PC 정비사로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PC 119나 컴퓨터 119, 프린터 119, 저는 그 생기기도 옥션이 생기기도 10여 년 전부터 제가 쇼핑몰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이고, PC 119 저게 될까 했는데 지금은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PC 정비사가 뭐 나쁘다, 안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사업성이 참 어렵다. 그러나 다른 거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지만 원래 글을 쓰는 직업이 배가 고프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업으로 여기 지금 벌 갖다 놨잖아요. 양봉도 하고 제가 사진을 또 찍어서 판매도 하고, 또 그 3D 프린터로 뭔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 정비가 어려운 이유가 원리 원칙대로만 되면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서 애를 먹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10억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 매일 일어나는 게 PC 정비사의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PC 정비가 요 이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PC가 이제 서로 간에 부품이 호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10억 분의 1의 확률도 안 되지만 모니터가 불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제가 재부팅을 몇 번 했고 다시 복구를 해서도 며칠 썼으니까. 그런데 혹시 몰라서 모니터를 바꿨더니 짜잔 나오잖아요. 결국 모니터 불량이라는 거를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이거를 뜯었다 분해를 했다 조립을 했다를 몇 번 반복을 하고 메인보드 배터리까지 뺐다가 다음날 껴보고 나서도 안 돼서 새로 산 모니터를 끼우니까 금방 부팅이 되더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일이 사실 저는 지금 PC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람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요즘 뭐 택배가 어렵다 힘들다. 택배보다 쉬운 일은 어디 있냐고요. 저는 하루에 25시간씩 일을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 뭐 8시간만 일해도 뭐 못하겠다 맨날 으쌰으쌰하죠. 저는 하루에 25시간씩 일을 한다고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요 PC 모니터 전원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는 모니터의 불량이다. 모니터가 잠깐 화면이 보였다가 먹통이 되는 거. 화면이 뭐가 나왔다 블루 스크린이 뜨는 거는 화면이 떴다 뭐가 여기 지금 모니터 여기 전원은 켜졌는데 안 나온다 그거는 PC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은 가는 거예요. 모니터가 문제고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잠깐 뭐가 보였다 꺼지는 거는 이 백패널이나 스위치 뒤에가 불량이거나 내가 볼 때는 백패널이 이걸 바꿔야 되는데 모니터도 뜯으면은 모니터하고 노트북은 일반인은 거의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비싸더라도 수리를 맡기거나 아니 요즘 모니터 솔직히 싸잖아요. 바꾸는 게 정석이고 PC는 제가 뭐 조립을 수천 대를 했으니까 PC는 제 책을 보고 자신이 조립을 하면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이라도 이걸 봐야 되고 꼭 PC를 조립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PC 정비사 책을 보는 게 아니고요. PC는 튜닝을 해야 돼요. 자, 이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서 이 검색어 입력하는 데 말고 여기 주소 입력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요. 가나출판사.kr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은 홈페이지 오고요. 지금 영상도 올릴 거예요. 유튜브 클릭하면은
지금 여기 뭐 아주 그냥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은 지금 영상은 여기 올릴 거고요. 여기에 관심 있을 만한 영상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여기 출판사 클릭하면은 이제 이거 제가 쓴 다 옛날 책은 지금 다 안 보이게 했고요. 책은 도서정가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이후에 쓴 책들만 이게 나온 저거고요. 지금 이게 가장 잘 팔리고, 요게 가장 잘 팔리고, 요건 최근에 나온 책이고, 요것도 잘 팔리고요. 이거 PC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한 책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여기 쇼핑몰 클릭하면 제가 쇼핑몰도 한다고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잘 팔리니까 여기 앞에 베스트로 나온 거고요. 요건 이제 카메라 교본 책을 내가 편했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한 각종 사진을 인쇄를 해서 대형 사진, 뭐 중소형 액자로 넣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제가 뭐를 한다고 여러 번 올렸어요. 결국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서 뭐 보아주시면, 구매해 주시면 고맙고요. 뭐 구매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오셔서 보시면은 일단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여기 유튜브 말고 저 블로그 클릭하면은 이게 지금 한 6,000개 가까운 포스트가 있다고요. 여기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이게 검색어 입력하는 데가 있다고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제 책이 많이 팔리니까 구입하시면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검색하시면 한 6,000개 되니까 뭐 원하는 그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